초등학생 때 성장이 멈췄음에도 펭귄맨이라는 강렬한 빌런 연기로 영화사에 족적을 남기며 골든글로브 수상까지 해낸 인간 승리이자 데니 드비토. 사실 그는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체형으로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될 무렵의 돌연 데니의 부모님은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되죠. 데니가 머지않아 온몸이 마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독 다리의 통증이 심했던 데니는 별 생각 없이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결과를 본 의사가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며 놀랐죠. 데니의 뼈는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었고 곧 척추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데니의 부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아들이 조만간 평생 걷지 못할 것임을 알렸죠. 데니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되어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초점 없는 얼굴로 병원을 나섰죠. 부모님은 의외로 이 사실을 데니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눈물을 꾹 참고 아들 앞에서 웃음을 보이며 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며 평범한 또래처럼 원 없이 걷게 해줬죠. 신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라며 수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선 우리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 기적이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 데니의 병을 진단했던 의사가 완전히 오진을 해버렸던 것이죠. 데니의 몸은 마비된다거나 걸을 수 없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고 헤어뱅크스 병이라는 이름에 키가 초등학생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병이었습니다. 발병률 0.0001%인 희귀병인데다가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덜 알려졌던 병이다 보니 의사가 완전히 오판을 해버렸던 것이죠. 비록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키가 초등학생 시점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은 꽤나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사춘기의 또래들에게 온갖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죠. 이들은 그를 반쪽짜리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를 번쩍 들어다가 빨래바구니에 구겨넣고는 가파른 언덕 아래로 냅다 굴려버리는 일까지 있었는데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바구니에서 기어나온 데니는 울기는커녕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거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재밌는데? 한 번 더 태워줘. 울고 불면 난리가 날 줄 알았던 또래들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이런 행동은 데니만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자신의 몸이 놀림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놀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떠올렸죠. 오히려 스스로를 먼저 희화하고 깎아내리면 상대는 김이 샜는지 괴롭히다가도 어느새 그만두었습니다. 데니의 인생 첫 연기는 이렇듯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슬픈 광대 연기였죠. 어느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데니는 생계라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시대였기에 외모가 기이한 글을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데니의 누나가 나서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보조로서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키가 워낙 작아 하루 종일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 일해야 했지만 특유의 입담으로 손님들을 깔깔거리게 해줬죠. 전 키도 작지만 손도 작아서 그 누구보다도 구석구석 샴푸를 해드립니다. 등 학창시절 때의 자학 개그를 성인이 돼서도 무기삼아 손님들에게 호감을 쌓아갔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누나의 기술을 전수받아 헤어 시술까지도 겸하게 됐죠. 어느새 그는 미용실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고 동생이 손님 응대에 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누나는 데니에게 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성 손님들만 전담으로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데니는 자연스레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라며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락했는데 출근을 한 데니는 기절초풍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누나가 말했던 특정 여성 손님이란 할머니 고객들을 뜻하는 것이었죠. 이 미용실에서 특히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머니 고객층을 데니에게 몰빵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데니는 순간 김칫국을 마셨던 자신에게 급 현타가 왔지만 억센 할머니들의 비위를 그만큼 잘 맞춰주는 일은 없었고 그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초인기남이 되며 하루에만 35명의 할머니가 그에게 케어를 받고 간 날도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 고객들만 전담하다 보니 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느새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고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한 할머니의 유족이 미용실에 데니를 대뜸 찾아와서는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하는데 반석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머리를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죠. 살아생전 데니와 수다를 떨러 미용실에 가는 걸 그렇게나 좋아하셨다며 말이죠. 데니는 이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스프레이와 드라이어를 챙겨가 정성스럽게 볼륨을 불어넣었고 잔머리 한 올까지도 신경 써서 다듬어줬죠. 유가족들은 고인의 모습이 살아계실 때를 보는 것 같다며 데니
데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데니가 살아생전 할머니들에게 잊지 못할 서비스를 해준 것처럼 저희 채널에 수많은 구독자들이 잊지 못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후기들로 입증된 노드 VPN입니다. 요즘 OTT가 비싸기만 하고 볼 게 없다며 한탄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노드 VPN을 사용하면 볼 수 있는 작품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서버에 없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들은 이렇게 노드 VPN으로 다른 나라 서버로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작품 개수가 확 늘어납니다. 전세계 100개국이 넘는 서버로 더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죠. 또 해외여행 시 비행기나 호텔을 예약할 때도 VPN을 사용하면 현지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며 성가신 맞춤형 광고나 팝업을 차단해주는 편리한 추가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작년 여러 매체에서 2025년 최고 VPN으로 꼽혔고 그 유명한 타임즈에서는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서 꼽은 적도 있죠.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10개의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 구입하시면 76% 할인해 4달이나 무료 기간을 추가해드립니다. 30일 내 전액 환불을 보장해드리기 때문에 30일 동안 무료로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 링크로 구매해야 4개월 무료 추가가 적용되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의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머리를 해준다는 데니의 선행은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시신의 머리를 해주는 미용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장례를 앞두고 있는 유족들로부터 문의가 쇄도했죠. 미국은 장례식 때 관 속의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는 문화인지라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은 유족들이 많았던 것이죠. 데니는 부탁들을 마다 않고 일종의 사명감까지 지니며 고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정성스럽게 꾸며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데니는 한 가지 의 부족함을 느꼈죠. 아무리 머리를 생전 모습과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피부만큼은 생기가 없어 아름다움이 덜했습니다. 이에 데니는 더욱 완벽한 생전의 모습을 구현해주기 위해 화장 기술까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본 데니의 누나는 동생이 기특하다며 학비를 대줄 테니 화장이나 분장을 전문적으로 배워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하여 데니는 누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뉴욕의 한 유명한 학교에 분장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그런데 뉴욕에 간 데니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 분장 수업을 들으려면 연극 학교에 정규 학생으로 입학해 연극 수업을 필수로 함께 수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데니는 전혀 팔자에도 없던 연기 공부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의외의 재능에 눈을 뜹니다. 연기 경력도 없던 그가 뜬금없이 수강생들 중 에이스가 돼버린 것이죠. 알고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미용실 시절이 일종의 연기 연습을 해왔던 셈이었습니다. 손님에 따라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응대를 했던 것이 다채로운 연기 연습이 됐던 것인데 특히 입담이 좋았던 그는 순발력의 핵심인 즉흥 연기에 있어서 수강생들 중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즈음부터 데니는 원래 배우러 왔던 분장 공부는 뒷전 연기에 푹 빠져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초등학생 키의 그에겐 현실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불합격을 통보했죠. 한 심사위원은 아예 대놓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오디션장에 나타나면 서로의 시간 낭비이니 현실적인 직업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는 조언 아닌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우라는 세계에 꽂혀버린 데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작은 극단에라도 허드렛 일까지 모두 도맡는다는 조건으로 입단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제대로 된 무대도 없이 허름한 헛간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공연을 하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극단의 입장에선 한 명의 인력이라도 소중했기에 다른 곳에선 거들떠도 안 보던 데니를 받아주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데니는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이름의 무명배우였는데 훗날에 마블 앤트맨 시리즈의 행크핌 역으로도 잘 알려지게 되는 인물이지만 당시만 해도 데니와 마찬가지인 무명의 처지였죠. 비슷한 나이대의 둘은 금세 친해져 룸메이트로서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방 한 개짜리의 허름한 집에서 이둘은 마치 부부처럼 가사를 분담했죠. 요리는 데니가 담당해 하루에 3끼를 싸구려 파스타를 만들어 대접했고 마이클은 설거지와 빨래를 도맡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룰도 만들었죠. 문고리 앞에 양말을 걸어놓으며 집안에서 여자와 데이트 중이니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데니는 여자를 데려올 일이 없었던 반면 훤칠했던 마이클 더글라스의 양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주 내걸렸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데니는 열등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데니가 큰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마이클이 사실은 엄청난 금수저였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할리우드의 전설 커크 더글라스라는 영화배우 겸 감독으로 90살 넘어서까지 스크린에 출연하며 무려 103세까지 장수한 인물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무명배우라고 생각했던 룸메이트가 영화계의 금수저였다는 걸 알게 된 데니는 더더욱 마이클을 향한 열등감이 끌어올랐죠. 영화계의 금빛피를 물려받은 것답게
마이클은 금세 오디션에도 합격하기 시작해 대뜸 드라마 주연 자리까지도 꿰차며 결국 할리우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면 대리는 여전히 오디션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며 홀로 남겨진 원룸에서 쓸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게 있다면 마이클이 먼저 성공해서 떠난 게 미안하다며 떠나고 나서도 월세의 반을 꼬박꼬박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독수 공방을 하던 어느 날 데니는 너무나도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마이클. 마이클은 자신이 영화 한 편을 제작하고 있다며 너에게 딱 맞는 배역이 있으니 촬영장으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말했죠. 데니는 어리둥절함과 기대감이 섞인 마음으로 마이클이 준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소지에 도착한 그 순간 데니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도착한 곳이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이 제안한 역할은 정신병원 환자였는데 극한의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영화인지라 오디션조차도 참가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힌 뒤 원형으로 둘러앉게 해서는 스스로를 정신병 환자라고 가정해보라며 즉흥 연기를 시켰습니다. 미용사 시절부터 즉흥 연기하면 자신 있던 데니는 망상증이 심한 캐릭터의 빙의에 속사포처럼 즉흥 대사들을 내뱉었고 심사를 하던 감독은 감탄에 맞지 않으며 데니의 캐스팅을 확정지었죠. 사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마이클은 룸메이트 시절 때부터 데니가 즉흥 연기의 달인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의 감독에게 데니가 가장 잘 눈에 띄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이 일화가 더욱 감동적인 건 마이클이 룸메이트 시절 데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들은 원룸에서 동고동락하던 시절 둘 중 먼저 성공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술 한잔 걸치고 내뱉는 뻔하디 뻔한 멘트인 줄 알았건만 마이클은 정말로 성공 후 그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마이클 덕분에 특이한 배역을 꿰찬 데니는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5개 부문을 석권하며 명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워낙 압권인 영화인지라 주인공인 잭 니콜슨과 악역을 맡은 루이즈 플래처는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까지도 수상했죠. 남다른 연기력을 입증한 데니 역시도 이 영화 이후 영화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무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영화 이후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신체가 특이한 그에게 몰려드는 배역은 딱 2가지 뿐이었습니다. 코믹한 캐릭터이거나 빌런 역할이었죠. 데니 역시도 당연히 배우로서 진중한 연기나 주인공을 맡아보고 싶었지만 그는 뼈아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코믹 캐릭터와 악당 역할 이 두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죠. 그리고 데니는 정말로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시작은 무려 6년 동안이나 방영됐던 인기 시트콤 택시. 여기서 데니는 메인 빌런이라 할 수 있는 택시 회사의 밉상 상사를 연기했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보이는 찌질함이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코믹한 매력도 있었죠. 이 캐릭터는 밉지만은 않은 캐릭터라며 각광을 받았고 데니는 이 캐릭터 연기로 인해 에미상 남우조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로서의 활약은 영혼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며 더욱 날개를 다는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아놀드와 공동주연을 맡은 트윈스에서 유전자 실험을 통해 온갖 열성 유전자만을 몰빵받게 된 못난이 캐릭터를 연기했죠. 반면 아놀드는 우성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완벽한 남자로 나와 그림 같은 근육질 몸매에 12개 국어까지 구사하는데 이 둘이 쌍둥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극과 극으로 대조되는 두 남자의 티키타카가 여러 번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 둘의 케미가 워낙 반응이 좋았기에 감독은 이후 이 둘을 공동주연으로 다시 한번 캐스팅해 이번에는 아놀드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더 파격적인 설정을 붙여 또 한편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어쨌든 이 영화들로 인해 데니는 코미디계의 대표 배우가 되었는데 데니가 얻은 것은 인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례 없는 독특한 계약 때문에 일확천금도 얻게 됐죠. 사실 이 트윈스라는 영화는 아무도 성공을 예상 못했던 영화였습니다. 주연 배우인 아놀드는 당시만 해도 터미네이터, 코만도, 코난 등을 통해 액션 전문 배우의 이미지였고 그런 그가 코미디 연기를 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투자자들은 아놀드가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다고 하자 코웃음을 치며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촬영일이 다가올 때까지도 자금 확보에 실패해 주연 배우인 아놀드와 데니는 파격적으로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죠. 대신 영화 총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영화사 입장에선 영화가 별로 흥행할 것 같지 않았기에 이득을 보는 계약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모두의 예상을 아득히 넘어 개봉 첫 주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찍으며 엄청난 흥행을 하고 맙니다. 졸지 아놀드와 데니는 총 수익을 비율제로 받는다는 계약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받게 됐죠. 반면 영화사는 한순간에 피눈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놀드는 이 영화 수입 하나만으로 터미네이터 때 벌어들인 수입마저 아득히 능가했다고 하죠. 이렇듯 순식간에 재산도 빵빵해진 것은 물론 코미디계에 알아주는 배우로 우뚝 선 데니는 그 어느 날 돌연 갑자기 기괴한 모습을 하고 나와 모두를 경악시키고 맙니다. 바로 영화계의 길이 남을 빌런 캐릭터인 배트맨 시리즈의 펭귄맨을 연기한 것이죠. 특유의 장기가 특수 분장까지 맞물려 괴팍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최고의 빌런이 탄생됐습니다. 하지만 촬영 직전까지만 해도 데니 입장에서 워낙 파격적인 연기 변신인지라 그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게다가 하필 이 영화의 전편이었던 배트맨 1편에서의 빌런이 그 유명한 전설적인 악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배우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였습니다. 지금에야 히스 레저의 조커,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로 조커라는 캐릭터가 여러 명배우들로 더 씌워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안기며 히어로 영화 역사상 역대 최고의 빌런으로 꼽혔었죠. 이런 조커의 바톤을 이어받아 배트맨 2편에선 데니가 메인 빌런으로서 조커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이 부담감에 데니는 극단적 몰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넣기로 합니다. 날생선을 통째로 씹어먹는 이 장면을 찍을 땐 이 캐릭터의 그로테스크함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소품이 아닌 실제 생선을 가져와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연기했으며 기형적인 외모를 스스로 비하하며 배트맨에게 내놓은 가면을 써야 괴물이 되지만 난 가면 따위 없이도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다 라고 기형적 외모에 대해 부르짖는 이 장면은 외모로 인해 힘들었던 데니 스스로의 삶이 떠올라 절로 몰입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메라도 없이 대사만 추가 녹음하는 장면을 찍을 때조차 완벽한 몰입을 위해 분장까지 한 채로 녹음실에 왔다는데 이 정도의 열정을 들이붓다 보니 명연기가 안 나올 수 없었죠. 참고로 펭귄맨의 이 기괴한 분장과 체형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섬뜩함을 동시에 주었는데 이 분장을 처음 보고 놀란 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이 난리가 났었죠. 특히 펭귄맨의 조수로 나오는 이 원숭이는 첫 촬영 때 분장한 데니를 보고는 시겁했는지 데니에게 냅다 달려들어 사타구니 쪽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사육사가 재빨리 달려들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평생 아이를 못 가질 뻔했죠. 이때를 회상하며 데니는 내 생에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원숭이에게 소중한 곳을 물어뜯길 뻔했지만 데니는 다행히도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무려 셋이나 낳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무명 시절 때부터 만난 레아 펄먼이라는 동료 배우인데 이들의 연애는 여자 쪽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됐죠. 때는 데니가 연극 일을 하던 무명 시절 레아 펄먼이 관객으로서 데니의 연극을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무대 위 데니를 보며 묘한 끌림을 느꼈죠. 처음에는 기형적인 키 때문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건가 싶었는데 연극을 보면 볼수록 데니의 능글맞은 코미디 연기와 작은 체구와는 다르게 동작이나 목소리가 배우들 중 가장 큼지막하다는 것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섹시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행동력 갑이었던 레아 펄먼은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가가 대뜸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더니 저녁 식사를 요청했죠. 그리고는 불과 2주 만에 데니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데니의 어떤 매력에 반했냐는 질문에 레아 펄먼은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 유머러스하고 섹시하다며 계속해서 자기만 한다는 데니의 섹시함을 어필했죠. 이들은 11년간의 동거 끝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고 스라에는 2년 터울로 자녀 셋이 연달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10대가 되면서 데니의 키를 훌쩍 넘겼죠. 데니 부부는 배우 부부답게 함께 영화에 공동 출연한 적도 꽤 있습니다. 특히 데니가 직접 제작 겸 감독을 맡은 영화 마틸다에서 주인공의 부모님 역할로 유명하죠. 여기서 데니와 아내는 초능력까지 가진 천재딸을 방치하거나 억압하는 몹쓸 부모로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실제 데니 부부는 이 아역 배우를 잘 챙겨준 것은 물론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촬영 당시 마라 윌슨이라는 이름의 이 아역 배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유방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건 딸의 데뷔작이 될 이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죠. 마라 윌슨은 촬영을 하느라 엄마의 마지막 순간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계속 엄마 생각이 났지만 곧 엄마가 자신이 주연인 영화를 커다란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엄마에게 줄 최고의 선물 그 하나만을 위해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촬영에 임했죠. 그런데 막상 개봉도 하기 전에 돌아가 버리셨으니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니는 큰 상실감에 울고 있던 마라에게 다가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며 놀라운 일화를 말해줬죠. 알고 보니 데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마라의 엄마를 위해 마틸다를 며칠 동안 재빠르게 편집해서는 병실까지 영화 필름을 들고 가 세상에서 딱 한 명만을 위한 상영회를 해줬던 것입니다. 덕분에 마라의 엄마는 눈을 감기 전 딸의 가장 찬란한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떠날 수 있었죠. 이후 마틸다가 정식 개봉했을 때도 데니는 엔딩 크레딧에 마라의 엄마인 수지를 위하여라고 헌사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미담을 남기며 영화까지 함께 찍은 데니 부부는 결혼 30년 차가 된 2012년 돌연 별거 생활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별거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별거만 할 뿐 서로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들은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이며 자주 만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혼할 필요까진 없다며 특이하게도 황혼 이혼도 아닌 일종의 황혼 별거를 택했습니다. 레아 팔머는 떨어져 지내니 오히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데니 역시도 우리 부부는 물론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방법이라고 말하죠. 이들은 여전히 법적 부부를 유지한 채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함께 뭉쳐서 웃고 떠듭니다. 레아 팔머는 부부가 꼭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라며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는 오늘도 데니와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했다. 부부가 30년이나 함께 살았으면 다른 방식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피플지에서는 이들이 자녀들도 잘 키웠고 둘 다 영화계에서 공동 출연까지 하며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50년 넘게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부부로 꼽기도 했죠. 데니는 현재 80대의 나이임에도 초장수 인기 시트콤에서 무려 16번째 시즌까지 연달아 출연 중일 정도로 노년에도 그 열정을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위험천만한 수중 촬영까지도 감행해 익사할 뻔한 사고까지 있었죠. 그리고 코미디 콤비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아놀드와는 서로를 브라더로 부르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작년에 한 연극 시상식에서 데니가 상을 받을 때에는 꼭 직접 축하해주고 싶다며 아놀드가 황급히 비행기를 타고 와 데니에게 직접 상을 수여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룸메이트 때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마이클 더글라스와는 서로가 감독을 맡은 영화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 배우로서 출연을 해주고 있으며 젊은 시절 그대로의 장난기 있는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보여가며 노년까지도 진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새해에는 꼭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